안녕하세요, 볼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월드컵 조추첨 대비 포트2 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용 기자가 준비를 했고요. 자, 역시 순위별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1 저희가 팀들 소개하는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1에서 한 팀, 포트2에서 한 팀, 포트3 한 팀, 포트4 한 팀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트2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팀들은 적어도 우리가 조별리그에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별리그 탈락하면 영원히 만날 일이 없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자, 하지만 또 32강, 16강, 8강 어디서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자, 네.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하고 만나지 않더라도 월드컵은 또 알고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자, 먼저 포트2에서 가장 피파 랭킹이 높은, 아쉽게 포트1에, 그러니까 시드를 아쉽게 놓친 크로아티아입니다. 역대 본선 진출 7번째고요. 최고 성적은 2018년 준우승입니다. 네, 저 준우승 때가 전설적인 시즌, 전설적인 해로 네. 크로아티아에 남아 있고요. 이번 유럽 예선에서는 L조에서 1위, 7승 1무를 달리면서 안정적으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네. 크라마리치가 6골, 페리시치는 진짜 대단합니다. 네, 4골이고요. 페리시치는 사실 별로 안 늙었어요. 네, 고대로입니다. 질라코 달리치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2-3-1 전형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선수들의 이름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일단 모드리치 있고, 네. 일단 페리시치 있고, 이 네. 두 명으로 보던 팀인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네. 그 밖에 라키티치라든지 네. 함께 전성기를 만든 선수들이 많이 떠나갔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선수들이 남아 있다. 상대 전적 대한민국이 2승 2무 3패 기록하고 있는데 좀 최근에는 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딱 생각해도 별로 기억이 안 나서 네. 찾아보니까 2013년에 만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12년, 월드컵 기준으로 13년 동안 안 만났고 2013년에 2번 만났는데 그때 한국이 다 졌어요. 네. 그때 이제 2패를 한 번에 딱 정립을 했고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드리치가 여전히 최고로 유명한 선수이자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만 제일 유명한 게 아니고 크로아티아 대표팀 역사상 최고 레전드라는 게 확실하고요. 네. A매치가 130이 아니에요. 194경기. 그러니까 월드컵에 나오면 이제 200경기 돌파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돌파하고요. 전 세계 5위입니다. 월드컵까지 메시랑 모드리치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200경기를 둘이 다 돌파할 그럴 예정이 있고요. 클럽에서도 강하지만 대표팀에서 더 강해지는 그런 애국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준우승을 한번 했을 때 월드컵 골든볼, 그해 발롱도르를 모두 수상을 했고 네. 또 4강도 한번 이끌었었고요. 레알 마드리드 13년 뛰고 이번 시즌 AC 밀란으로 갔거든요. 네. 밀란 갈 때만 해도 로테이션 멤버일 줄 알았는데 그냥 주전이에요. 무조건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다만 클래스는 여전하다. 예, 밀란이 컵 대회를 다 못 나가요. 지난 시즌 부진해가지고. 네. 그래서 전 경기 리그 풀타임이어도 컵 대회가 없으니까 주 한 경기라서 아마 체력 관리는 좀 된 상태에서 월드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바르디올. 자, 크로아티아 현역 선수 가운데 몸값 가치평가 독보적인 1위. 네. 7,500만 유로. 수비수로서 가진 능력치가 엄청나다. 지난번 월드컵 때 잘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매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자릿수 이상 골을 넣어주고 있는 크라마리치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하고 그래도 나름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좀 제법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리시치, 그 당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랑 앞뒤로 뛰면서 좀 유난히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네. 국내 팬들한테 원성을 많이 샀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밈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인이 아우 땡땡 시치라는 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밈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냥 야구팀이든 무슨 팀이든 우리 팀에 누구 못하면 아우 땡땡 시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페리시치였죠. 네. 왜 손흥민한테 공 안 주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토트넘 시절에는 조금 적응 못하다가 부상당하고 이래서 금방 토트넘 시절을 끝내버렸는데 사실은 경력 전체를 놓고 보면 레전드급이에요. 이 사람은. 그쵸? 네. 네.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는 A매치 151경기로 모드리치에 이어서 2위고요. A매치 통산 득점이 현역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주장이기도 하고 토트넘을 떠난 뒤에 모국 명문 하이두크 스플리트를 갔다가 지금 PSV 에인토번에 있는데 PSV에서 에르디비지 네덜란드 리그에서 도움 1위고요. 네. 챔피언스리그 득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예선 득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완전 팔팔하게 잘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안필드 원정에서 4대1로 이길 때도 첫 골 페널티킥으로 넣기도 했었고, 그쵸. 월드컵 예선에서 공격 포인트 8개 네. 아주 미친 상태고요. 또 큰 대회에 좀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대회 준우승 때
조별리그 아이슬란드전 90분 결승골, 네. 4강 잉글랜드전 후반전 동점골 네. 이렇게 극적인 골을 많이 넣는 대표팀에 오면은 애국심으로 능력이 120% 발휘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자, 그리고 또 크로아티아 하면은 국내 팬들, 특히 K리그 팬들한테는 오르샤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그 뒤에 커리어가 정말 뭐 프리미어리그까지 가고 챔피언스리그 나오고 하면서 대표팀에서도 꾸준하게 좀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르샤였다가 뭐 원래 본명인 오르시치로 우리가 부르고 네. 있는데 지난번 월드컵 때 막차를 타서 갔거든요. 네. 근데 월드컵 때 뜻밖의 슈퍼서브로서 브라질전 동점골 어시스트, 브라질 떨어뜨리고 승부차기도 차 넣고 3위 결정전에서도 모로코 상대로 중요한 골을 넣고 네. 슈퍼서브 치고는 굉장히 공격 포인트가 좋았어요. 그 뒤로 프로 커리어가 좀 안 좋아서 대표팀 못 오고 있다가 이번 시즌에 이제 키프러스의 야심찬 팀 파포스로 이적해서 챔피언스리그도 나오고 바이언 상대 득점도 하고 상당히 또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하면 월드컵 막차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종용 기자의 예상은 8강? 네, 8강. 아무래도 뭐 포트2에서 제일 앞에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뭐 이론상으로도 8강이 조금만 잘하면 갈 수 있는 순인데 일단 이 팀의 모드리치, 페리시치 이런 클래스 있는 선수들 건재하다 이런 점을 볼 때 몇 위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에요. 그렇죠. 예, 그 팀 스타일상 좀 답답한 축구라기 때문에 연장전 승부차기를 많이 가거든요. 모드리치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다음은 카타르 월드컵 때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죠. 모로코입니다. 역대 본선 7번째 진출하는 자, 피파 랭킹 11위 팀이고요. 지난 대회 4강에 올랐었습니다. 네, 돌풍이었죠. 굉장히 돌풍이었고 특히 예전에 자기네들이랑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네. 스페인, 포르투갈을 연달아 토너먼트 잡았다는 게 정말 드라마 같은 그 전력이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예선에서 2조 1위 8전 전승으로 올라왔고요. 네. 감독도 뭐 당연히 뭐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레그라기 감독이 그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우리랑은 의외로 좀 연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 만나서 우리가 한 번도 이기질 못했는데 96년에 고정원 현 김포 감독, 노상래 현 울산 감독 대행의 골로 2대2 비겼고요. 마지막으로 붙은 게 이제 벌써 이것도 오래됐네. 2017년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골을 넣었지만 1대3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슈라프 하킴이 풀백이지만 공격력도 엄청나고 공수에 걸쳐서 정말 대단한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풀백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현재 세계 최강 풀백이 누구냐 이거를 뭐 설문을 하거나 분석을 한다면 누누 멘데스랑 하키미 파리 생제르맹 양쪽이 2명 다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네. 5손가락엔 다 들어가요. 뭐 누가 1위냐를 꼽는 거지. 그 정도의 대단한 선수고 현재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 트래블 챔피언스리그 우승 과정에서 챔피언스리그만 4골 5도움 풀백이 지금 풀백의 상식을 뛰어넘은 득점력을 발휘했고요. 모로코에는 아슈라프 하키미 스타디움이 있대요. 현역인데. 살아있고 은퇴도 안 했는데 네. 벌써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 지난 대회 야신 분우 골키퍼 이번에도 나옵니다. 네, 월드컵 돌풍의 주역이었고 골키퍼가 월드컵 같은 데서 임팩트를 강하게 남기려면 승부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카타르 월드컵 16강 승부차기에서 초반 3개 중에 2개를 맞고 하나는 그 미스 유발 네. 이래가지고 스페인이 초반 3개를 다 놓쳤어요. 진짜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던 그런 골키퍼인데 올해 마침 클럽 월드컵이 있었는데 맨시티전에서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역시 큰 대회에서도 잘할 수 있구나, 기량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네. 또 상승세 있는 선수로 이제 엘 하누스 선수를 좀 추천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에선 별로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좀 전술적인 선수거든요. 네. 전술적으로 좀 발달되어 있는 팀에서 몇 배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세예요. 그래서 이 상승세를 타고 1년 뒤에 더욱 발전한다면 어쩌면 모로코의 전력에 큰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이번 대회 그래도 8강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뭐 지난번 대회보다 조금 낮춘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 대회에서 충분히 강력했던 팀이고 거기보다 못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강시나 재현이 쉬운 건 아니니까. 자, 13위 콜롬비아입니다. 역대 본선 7번밖에 안 나왔네. 7번째 본선 진출이고요. 네. 최고 성적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8강입니다. 네. 남미에선 이번에 3위, 7승 7무 4패. 4-3-3 포맷을 씁니다. 에이스는 당연히 뭐 왼쪽에 있는 루이스 디아스라고 봐야겠죠?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는 결정력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진일보했어요. 네. 그러면서 분데스리가 초반 11경기 만에 6골 4도움 11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 10개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됐고요. 이 선수는 원주민 부족 출신이에요. 근데 원주민 뭐 체전 이런 데 나가서 축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팀에 픽업돼 가지고 엘리트 축구를 늦게 시작한. A매치
21골. 레전드 오브 레전드의 하메스에 이어서 득점 2위고요. 네, 현재 네. 2위 그리고 통사는 4위인 거죠. 네. 자,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약간 좀 커리어에가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치고 올라와서 지난 코파 아메리카 때도 정말 그 자신 이름값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대표팀 커리어는 좋은데 클럽 커리어가 사실 회복이 안 됐거든요. 클럽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아는 빅리그에서 뛰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2024년 코파 미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코파에서 갑자기 코파 아메리카 역대 최다 도움인 6도움을 하면서 대회 MVP를 수상했죠. 수비 쪽에서는 다빈손 산체스. 우리는 네. 토트넘 때 모습 기억하면 사실 좋게 봐주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선수. 튀르키에 가가지고 좀 많이 성장을 했죠. 네, 토트넘이 엄청 비싸게 사왔는데 네. 전혀 기대 이하였던 그런 선수인데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2시즌 연속 튀르키예 리그 최고 센터백으로 군림하면서 2시즌 다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잘하고요. 콜롬비아 대표팀에서도 안정을 찾았어요. 상대 전적은 우리가 굉장히 강하네요. 8번 붙어가지고 무려 4승 3무 1패. 한동안 우리가 대표팀 감독 바뀌면 네. 개업화환식으로 한국에 네. 모셔와가지고 네. 우리가 이기는 네. 그런 평가전을 많이 했어요. 벤투 때도 그렇고 네. 감독 바뀌면 꼭 콜롬비아를 불러.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가전을 많이 해서 그때 전적이 되게 좋습니다. 한국 홈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특히 손흥민 선수한테는 맛있는 영양 간식입니다. 최근 3차례 평가전에 손흥민 선수 다 나왔고요. 5골을 넣었어요. 오, 야, 이 정도였어요? 우리가 6골 넣었는데 5골 넣었다고? 예. 오. 그래서 뭐 같은 포트라 조별리그에서 만날 일이 없지만 32강 이후에 만난다면 네. 전력에 비해서는 조금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대죠. 자, 그럼에도 8강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뭐 콜롬비아는 상당히 강팀이에요. 남미에서는 3위로 통과하는 거는 대단히 훌륭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팀은 한 8강 정도는 줄 수밖에 없었다. 멕시코 리그 선수가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월드컵 데뷔하는 건가요? 약간 호머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년 전 미국 땅에서 또 잘했다. 자, 피파 랭킹 16위 우루과이입니다. 역대 본선 15번째 진출이고요. 1930년, 1950년 2번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초대인 거죠. 네. 30년이. 그렇습니다. 남미에선 4위, 7승 7무 4패.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냈고요. 누네스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이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비엘사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될 네. 것 같은 나라인데 우리가 월드컵 때 카타르 월드컵 때 만났잖아요. 네. 그때 우리를 상대로 우루과이가 별로 안 좋았고 결국 탈락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게 감독 선임의 혼선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좋은 전술을 다 팽겨치고 한국 상대로 되게 소심하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명장을 모셔오자. 그래서 남미에서 가장 검증된 명장 중에 한 명인 비엘사 감독을 모셔왔습니다. 네. 전술가로서 아르헨티나, 칠레를 이끌어 본 적이 있고 이번에 네. 이제 우루과이를 데리고 3번째 나라와 함께 월드컵에 가는 그런 감독이고요. 부임 초기에는 전술 확 입히면서 확 돌풍을 일으켰는데 요즘에 좀 불안해요. 요즘에 막 기자회견에서 당신 물러나는 거냐 질문 나오고 내분설 나고 막 이러거든요. 미국한테 1대5로 대패를. 네,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너 설마 미국한테 왜죠? 이런 네. 느낌이죠. 우루과이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내년 월드컵을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뉴네스가 사실 우리가 리버풀 기억하면서 좀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네요, 최근에. 하지만 빅전 스미스를 하긴 한다. 네. 이게 왜냐하면 예선에서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데 남미에서는 18차전까지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중에 3, 4, 5, 6차전에 5골 몰아넣고 그 뒤에 다 무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전반 한 20분 정도의 골 넣고 나머지 시간은 잠잠했던. 네. 이 선수가 주사위형인데 6이 떠야 우루과이가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이 떴을 때 예선에서 득점한 팀이 상대가 브라질, 아르헨티나였어요. 근데 1 뜨면은 뭐 남미에선 최하위 팀한테도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누네스가 몇이 뜨냐가 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원에서는 이제 발베르데 선수가 월클이죠. 선수고요. 네. 네.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히메네스.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주장을 맡아서 A매치가 벌써 98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의 뒤를 이어서 주장 한장을 받은 거고 우리하고는 역대 상대 전적이 콜롬비아 때랑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10번 싸워서 1승밖에 없고요. 무려 7번을 졌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인상적인 거는 지난 그 월드컵 때 우리가 조별리그 1차전 때 만나서 정말 좋은 경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기진 못했지만 그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많이 졌네요, 우리가. 네, 월드컵 본선에서만 총 3번을 만났습니다. 네. 1무 2패. 좀 전적이 좋은 상대는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조별리그 못 만납니다만 김정용 기자 16강 예상을 했습니다. 팀이 좀 흔들리고 있고 비엘사식 축구라는 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잘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위스입니다. 피파 랭킹 17위고요. 역대 본선 12번째 진출했고 이제 최고 성적은 오래됐습니다. 1950년도에 8강까지 갔었고요. 유럽 예선 B조 1위, 4승 2무 무패 기록을 했고 근데 이 팀은 뭐 언제 어디서 만나든 쉽게 안 지는 팀이잖아요. 네, 약간 끈끈한 팀. 북중미로 보면 멕시코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월드컵 나오면 높이는 못 올라가는데 16강은 보통 가는 약간 그런 컬러를 좀 가지고 있죠. 네, 무라티 야킨 감독이 계속 팀을 이끌고 있고 4-3-3 포메이션에서 이제 은도이, 엠볼로, 바르가스의 공격 조합. 그라니트 자카가 여전히 팀에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팀은 자카를 중심으로 중원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자카가 아스날에서 좀 부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스위스 상대 잘했어요. 그래서 국대 자카, 애국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30대가 되면서 이제 클럽에서도 엄청 잘하고 레버쿠젠 갔을 때 레버쿠젠 무패 우승 주역이었고 그렇죠. 가기 직전에 아스날에서도 이미 잘하고 있었고 이번 시즌 썬더랜드 돌풍 주역이잖아요. 그렇죠. 썬더랜드에서 진짜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네, 썬더랜드의 자카가 안 왔다면 크게 달랐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보네드 플레이가 20대 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축구적인 지능을 엄청 보여주면서 벵거가 9년 전에 영입했던 게 이래서 영입했구나. 그걸 못 보여준 거죠. 아스날 초창기에는. 네. 그거를 드디어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전반적인 운영을 깔끔하게 하면서 중거리 슛 한 방까지 있는 그런 선수고요. 자카가 국대 데뷔한 뒤에 스위스는 메이저 국가대항전 본선에서 조별리그를 통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완전 애국자죠. 네. 자, 은도이. 자, 윙어로서 상당히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건너왔죠. 네, 노팅엄으로 왔는데 이 선수는 공격 포인트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못 올릴 때도 경기력은 좋은데 네. 이 선수가 못 올리면은 골 넣을 선수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세모발이 아닌 날이어야만 팀이 이길 수 있다라는 네. 좀 중요한 과제고. 예선에서 2골 3도움이고요. 중원 얘기를 좀 이어가면 파비안 리더를 비롯한 젊은 미드필더들도 있어요. 네. 기존의 30대 미드필더 자카, 프로일러 다 잘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리터, 만잠비, 뭐 야사리 네. 이런 20대 초반 미드필더들이 확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중원이 과포화에 가깝다. 그래서 이 미드필더들을 얼마나 최대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성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전적 우리가 1승 1패인데 월드컵 본선에서는 한 번 만났고요. 요게 그 독일 월드컵. 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전 국민적으로 판정 공부를 했던. 네. 그때 이게 옵사이드냐 아니냐 했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1승 1패라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깐깐한 팀이다. 16강 이번에도 그래도 갈 걸로 예상하셨네요. 네, 뭐 예전 대회보다는 16강 가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네. 토너먼트를 하나 더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스위스 전력 자체가 뭐 예전 최근 대회들에 비해서 절대 나쁘지 않고 좋다면 좋기 때문에 16강 못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입니다. 피파 랭킹 18위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역대 본선 8번째 진출이고 최고 성적은 이제 9위, 그러니까 16강, 8강까지는 못 그쵸. 갔고 네. 2002년, 2010년, 2022년 16강 달성을 좀 했고요. 처음 이제 본선에 나간 그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는 계속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더 강하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아시안컵을 3연패를 했었고 월드컵 본선이나 그 뒤 평가전에서도 좀 강팀들을 자주 잡으면서 아시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그렇죠. 팀인데 정작 월드컵 본선에서는 고점도 그렇고 우리보다 크게 뭐 나은 성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점은 한국의 4강이니까 당연히 네. 밀고요. 자, 3차 예선 이번에 C조 1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렇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지난 대회에서 계속 이끌고 있고요. 3백 기반 3-4-2-1 포메이션. 특히 양쪽 측면 윙백 자리에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을 기용을 하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키플레이어 가마다 다이치를 가장 먼저 꼽으셨네요. 네, 이 팀은 뭐 유럽 네. 스타가 많은 팀이지만 저는 가마다가 굉장히 키가 될 거라고 봐요. 이 가마다는 원래 3-4-2-1 하면 그 앞쪽 공격팀 미드필더 뛰던 선수고 네. 뭐 수업팀 유럽에서도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네.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 우리가 뭐 국내 기사로 쟤 또 아무것도 못했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격 포인트 없어도 엄청 잘해요. 왜냐? 이 선수의 포지션이 이제 공미가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삼선에서. 네, 삼선으로 바뀌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특히 리버풀 킬러인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키플레이어로 이제 스즈키 자이언. 네, 약간 혼혈 선수죠. 네. 아시아 역대 최고 골키퍼를 향해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 이렇게 네. 좀 밀고 있습니다. 일단 경력을 보면 20대 초반에 빅리그 주전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프로 경력은 아시아 축구가 될 게 굉장히 유력해요. 이런 선수가 없었으니까. 네. 진짜 물심양면으로 밀어준 결과 재능은 있지만 미숙했던 골키퍼가 지금 빠르게 빅리그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세리아에서. 네, 세리아 파르마에서 손가락 복합골절을 당해서 지금 쉬고 있는데 뭐 복귀는 내년 3월이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복귀한 뒤에 뭐 빠르게 쌓아온 선수니까 감각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에다 아야세 선수를 또 주목할 선수로 꼽으셨습니다. 네, 일본이 스트라이커 잔혹사라고 할까? 늘 최용수 부럽다, 김도훈 부럽다 이런 예전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실제로 스트라이커들이 좀 없었는데 우에다도 스타일상으로는 기존 일본 스트라이커들이랑 비슷해요. 작고 빠르고. 근데 이 선수가 프로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네. 지금 네덜란드 1부에서 페누르트 황인범 선수 동료죠. 네. 13라운드까지 13골 넣어서 네덜란드 1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역대 공격수 중에 뭐 리그 레벨이랑 이런 거 볼 때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 페이스 유지하고 월드컵 간다면 드디어 우리 일본의 스트라이커가 유럽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월드컵 때까지 이 폼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 한일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통산 42승 23무 17패로 앞서 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호각세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맞붙은 적이 잘 없습니다. 2011년 아시안컵이 우리가 대회에서 제대로 맞붙은 마지막 대결이기 때문에 그때 박지성, 이영표 마지막 경기잖아요. A매치. 오랫동안 붙진 않았지만 아무튼 라이벌 관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하고의 인연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대회 만날 가능성이 나름 있지 않을까요? 토너먼트 올라가면? 네, 예전 대회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 대회들은 토너먼트가 16강 가려면 한 번인데 지금은 16강만 갈려도 두 번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각조 조 2위끼리는 절대 안 만나는 거였는데 그쵸. 이렇게 와일드카드 있는 제도에서는 묘하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여러모로 여전히 확률이 낮습니다만 예전보다는 높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 유지되면 앞으로 월드컵 몇 번 중에 한 번은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일본을 만난다. 이거는 또 얘기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빅매치가 될 수도 있다. 홍명보 한일전 하면 또 이제 런던 올림픽 또 4강전이 부셔버려. 생각이 나는데 와이. 네, 그만큼 토너먼트에서 만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일본 16강 예상을 하셨나요? 네, 일단 일본은 기대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팀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기대를 접는 이유들도 있어 일본 팬들이. 네. 우리 감독 성적은 좋지만 저 감독 전술 별로야. 일본 팬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팬들은 어디나 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세네갈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전통의 강호입니다. 피파 랭킹 19위고요. 아프리카 팀들 가운데 가장 높네요. 네. 역대 본선 4번째 출전이고요. 최고 성적은 2002 한일 월드컵. 그때 별명이 그 시리얼 킬러였던 엘하지 디우프. 그렇죠. 살인마. 그때 이제 프랑스를 잡고 막 엄청 화제를 일으켰던 그때 처음 나왔는데. 네, 그렇죠. 네. 아프리카에서 B조에서 1위 7승 3무 기록을 하면서 무패로 통과했고요. 마네와 파페사르 손흥민의 애착 인형 파페사르에서 두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파페 차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2-3-1 전술인데 선수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팀은 세네갈이 늘 그렇지만 유럽파 스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떠나 있는 사디오 마네가 역시나 최고 스타입니다. 우선 득점을 봐도 아시겠지만요. 아프리카 역대급 선수고요. 세네갈 역대 최다골 기록 당연히 갖고 있고 특히 현존 아프리카 최강이 누구냐를 놓고 살라랑 당시 리버풀 동료 살라랑 정면으로 붙은 적이 있는데 2021년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그때 이제 세네갈이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죠. 팀이 트로피를 선사했고 월드컵 예선 이런 중요한 데서 유독 살라랑 많이 붙고 마네가 이기고 막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세네갈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사회 공헌을 많이 한 선수한테 주어지는 피파상 소크라테스 어워드가 있는데 기부 엄청 하고 막 그 학교 병원 이런 거 많이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고향에 병원 짓고 학교 계속 기부하고 장학금 계속 주고 그래서 이제 대표팀과 세네갈 조국의 진심인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영광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죠, 네이션스컵 우승도 했죠, 다 했는데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을까 싶고 2022년 대회는 본선 올려놓고 나서 본선에 못 나왔어요, 부상으로. 그래서 더욱더 나오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은디아의 선수를 또 꼽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네가 좀 늙었어요. 그래서 마네 반대쪽에서 휘저어주고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에버턴에서 그릴리시랑 양쪽 날개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은디아가 정말 상승세고 이 선수가 개인기량이 정말 좋거든요. 혼자 상대 수비를 찢을 수 있는 선수.
은디아이가 흔들고 이제 왼쪽에서 마네가 빈틈을 이용해서 한 방 넣고 이런 조합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선수는 프랑스 태생이에요. 많은 세네갈 선수들이 그렇듯이. 근데 축구를 배우러 오히려 세네갈로 돌아갔대요. 거기서 거쳐서 잉글랜드 무대에서 쭉 성장을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튼 에버턴에서 뛰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에버튼 선수인데 좀 남사스러운 걸로 최근에 이슈가 크게 됐던 네. 선수입니다. 이드리사 게예. 네, 에버턴 선수끼리 싸우다가 동료 킨을 때려서 퇴장당했던. 근데 팀은 이겼어. 네. 메뉴는 졌죠. 네. 네, 그런 전설적인 경기의 주인공이 됐고요. 아니 근데 어린 선수도 아니고 참 36살이에요. 충격이었어요. 네. 네. 자기 팀 동료를 때려도 퇴장당한다는 거를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선수는 축구는 정말 잘합니다. 네. 네,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박투박 에너지 위주의 선수였는데 요즘엔 좀 노련미를 갖추면서 에버턴 중원에 굉장히 든든한 선수가 됐고요. 세네갈 역대 최초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고 최초 가입 이후에 계속 주전을 뛰었으니까 당연히 세네갈 최다 출전 기록인 122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동료 때리는 일 없길 바라고요. 상대 전적은 대한민국이 1승 1무 2패. 네, 그때 우리 트릭좌 네. 김태훈 감독 시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경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A매치였죠. 그래서 노출하면 안 된다. 네. 네, 그게 이제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네. 오스트리아 전원에서 붙었던 게 최근 마지막입니다. 16강. 아 그래도 16강이면 꽤 높은데요?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 피파 랭킹 제일 높은 팀인데 네. 16강 못 간다고 생각하기엔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한두 팀은 또 8강 각오하거든요. 뭐 물론 위에 모로코 있었지만 네. 네, 모로코 바로 다음 생각한다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팀입니다. 피파 랭킹 20위 이란입니다. 역대 본선 벌써 7번째군요. 7번째 본선 진출이고요. 최고 성적은 20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당시에 14위입니다. 네, 16강 네, 난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아시아 3차에서 A조 1위, 7승 2무 1패, 타레미 아주문이 건재하고요. 자국 갈레노에이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사실 선수는 대충 아시기도 할 거고 선수 얘기가 좀 시시해졌어요. 왜냐하면 네. 아주문 타레미가 약간 하향세라서 음. 그래서 감독 얘기나 이제 팀 흐름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 케이로스 감독 그때 막 답답하고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던 그 축구 있잖아요. 네. 그 스타일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좀 탄탄한 축구를 하긴 하지만 워즐레 하던 축구가 아시아에서 잘 통하는 피지컬 위주 축구. 왜냐면 아시아에서 피지컬이 제일 어떤 유럽이니까 그런 축구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좀 빨라질 것 같으면 경기 지연시키고. 근데 결국에는 그 축구로 월드컵 16강을 한 번도 못 갔고 아시아컵 우승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감독인 갈레노에 감독이 돌아온 뒤에 조금 더 빠른 축구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선을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 예선 두 번째로 굉장히 빨리 통과하면서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이 된 이란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4-2-3-1 전형을 쓰고 있고 그 유럽 득점왕 출신인 아즈문 타레미 자안바크슈가 여전히 네. 건재합니다. 맞습니다. 아즈문 선수는 뭐 저 기복이 좀 많이 있는 편인 선수인데 A매치 통산 91경기 57골이네요. 네. 근데 이제 타레미랑 아주문이랑 비교해 보면 아주문이 타레미보다 A매치 골이 많거든요. 네. 근데 월드컵 본선 득점은 아주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타레미는 지난번 대회 3경기 2골도 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문이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타레미는 원래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주문은 또 캐릭터가 이란 데서 좀 독특하죠. 애초에 그 약간 혼혈이기도 하고 외모도 확실히 딱 그 좀 튀고 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종파적으로도 대부분의 이란 국민과 좀 다른 종파를 믿고 또 2022년에 화제가 됐던 게 당시에 이란 그 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뭐 정부에서 쟤 보내지 말아라고 압박을 넣었던 얘기도 있었죠. 상당히 튀는 요소가 많고 드라마가 많은 선수인데 이번 이 선수가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모헤비 선수 이제 윙 한 자리 차지하면서 공격에 또 도움을 줘야 되고요. 네. 러시아 리그에서 굉장히 지금 활약이 좋다고요? 네, 러시아 리그에서는 뭐 리그 베스트급 윙어예요. 우리가 러시아 리그를 아예 못 보니까 러시아는 아예 모르고 지금 있지만. 월드컵 참가가 금지됐기 때문에 전쟁을 네. 일으켜가지고 아니면 리그에 뛰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즈문, 타레미, 자한바크 씨는 다 알고 계신데 이들 다 30대, 20대에서 30대 넘어가고 막 이렇거든요. 이제 20대 팔팔한 모헤비가 잘해줘서 형들 보절해줘야 되고요. 골키퍼 베이란 반드가 또 유명한데 이 선수는 좀 특이한 게 던지기의 비거리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네. 하프라인 넘겨서 원바운드 하면 바로 골문 가는 선수인데 이유가 뭐냐? 유목민 출신인데 어려서 실제로 그 동네 민속놀이가 짱돌을 멀리 던지기 놀이였다고 실제로?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외야수야겠네 외야수 야구해가지고 강건이라고 하죠. 그쵸. 야구에서 강견. 어깨가 좋은 네. 선수입니다. 네.
자, 상대 전적은 10승 10무 14패로 자, 우리가 약간 열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케이로스 감독 시절에 우리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테헤란 원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고전을 하는 곳이어서 우리도 역시 좀 부진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그 2022년에 홈에서 최종예선 맞붙은 적이 있고요. 우리가 이때는 우리 이긴 거죠. 네. 네. 자, 32강 조별리그 통과는 한다는 거죠? 네, 조별리그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최초 조별리그 하지만 16강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3위 에콰도르입니다. 자, 역대 본선 5번째 진출이고요. 최고 성적은 2006년 16강. 네, 남미에선 이번에 2위 상당히 굉장히 좋은 좋죠. 성과네. 2패밖에 안 했습니다. 8승 8무 2패 기록을 했고요. 베카세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팀은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을 엄청 했다.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022년에도 그 조짐이 조금 보였는데 네. 지금 훨씬 좋아졌다. 일단 선수 구성을 보면 첼시의 카이세도 라든지 뭐 에스투피난, 인카피에, 파초 이런 선수들은 그냥 유럽파가 아니고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월클이네. 네, 예. 빅클럽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20대 초중반에 뛰어난 선수가 막 나왔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베카세세 감독은 이제 남미의 명장 중에 한 명이 일단 산파올리 사단 출신. 그러니까 뭐 유럽으로 치면 펩 사단 출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술과 감독이 젊은 재능들을 묶어서 남미에선 2위를 냈다. 굉장히 상승세에 있는 팀인 거고 예전에 고지대 빨로 본선만 올라가고 본선에서 못하는 에콰도르 네. 그게 아니다. 예, 이제는 그냥 전력 자체가 좋아졌다. 선수 라는 점 좋네요. 보시면 네. 됩니다. 에네르 발렌시아가 아직도 톱에 있군요. 네, 발렌시아만 잘해주면 돼요. 네. 발렌시아가 지난 코파에서 네. 베테랑인데 첫 경기에서 이상한 짓에서 퇴장당해가지고 팀 망할 뻔했거든요. 네. 발렌시아만 기대에 부응하면 오히려 후배들은 짱짱합니다. 자, 중원이 워낙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이세도 올 시즌에 뭐 첼시에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네, 거의 월클에 준하는 미드필더죠. 네. 브라이튼에서 1억 파운드가 네, 주고 1억 데려왔었죠. 파운드. 네, 엄청난 투자를 한 그 효과가 올 시즌에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선수고요. 캔드리 파이스가 좀 주목받는 지가 좀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 올 시즌에 처음 이제 데뷔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씀드린 뭐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을 다 같은 팀에서 키웠어요. 네. 그게 이제 델바에라는 팀인데 델바에의 최신 작품입니다. 델바에 소속으로 17살인데 자국 리그 MVP를 탔어요. 그래서 이 선수 데리고 가야겠다. 첼시에서 데리고 갔는데 첼시엔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자매 구단인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 첫 시즌 보내고 있고요. 이번 시즌이 유럽 진출 첫 해기 때문에 사실 1년 정도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팀 자체의 타격이 커집니다. 네. 그 점에서 이 선수한테 만약에 걸려 있다 말할 수 있겠죠. 이 선수 2007년생인데 벌써 A매치가 23경기? 어우, 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수비 쪽에는 뭐 인카페이도 있지만 윌리엄 파초, 네. 이강인 선수 팀 동료. 그쵸. 이 선수가 최근에 그 좀 폼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파리 생제르맹 트랩을 주역이고 네. 지난 시즌 트랩을 할 때 필드 플레이어뿐 아니고 골키퍼 포함해서 출전 시간 1위였습니다. 네, 완전 주전이죠. 자, 대한민국 상대전적 1승 1패 네, 동률입니다. 본선에서 근데 멤버 구성 보니까 안 만나면 좋겠네요. 네, 좀 무서운 까다로운 종류의 팀이죠. 그렇습니다. 8강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좀 과감한 예상이지만 상승세라는 점에서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2010년도 칠레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네.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과 전술과 감독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24위 오스트리아입니다. 역대 본선 8번째 출전이고요. 최고 성적은 아주 오래전 그 베르네 기적이 있던 그 스위스 월드컵 당시 4강이고요. 네. 유럽 예선 H조 1위고 언제적 아르나우토비치가 8골로 최다골. 네, 랄프 랑닉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팀은 랑닉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을 기른 뒤에 돌아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랄프 랑닉 감독이 메뉴에서는 온갖 조롱을 당하고 호날두한테 치욕받고 막 그랬지만 그 외의 경력은 굉장히 독일 축구사에 큰 영향을 남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레드불 짤츠부르크와 RB 라이프치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두 팀을 묶는 통합 단장 같은 걸 그렇죠. 하면서 예. 레드불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막 젊고 압박 잘하는 선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선수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클럽 막 떠돌다가 오스트리아 대표팀에 와서 자기가 발굴하고 기르고 자기 영역에 있는 선수들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좀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기가 뿌린 DNA를 모아서 지금 대표팀에서 또 전술이 잘 맞겠죠. 그러니까. 네. 네. 4-2-3-1 포메이션으로
하고 있고 아르나우비치가 진짜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네. 짬라탄 오스트리아 젤라탄. 네. 네. 질라탄 이후에 수많은 짝퉁 질라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네. 네. 중국 갔다 와서 오히려 잘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세리아에서 2시즌 연속 10골 넘게 넣고 그 다음에 인테르에서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설령호 선수의 동료죠. 트르베나 지베지다로 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전성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결정력에 기복이 심해요. 근데 이제 결정력 외에 전체적인 기량은 제2의 질라탄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장신인데 발도 잘 쓴다 이거거든요. 예, 기량은 좋기 때문에 골만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다면 이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 겁니다. 네. 자, 자비처, 바한거라트는 선수 많이 있고 이제 콘나트 라이머가 올 시즌에 또 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대 중반인데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미드필더인데 이번 시즌 바이언에서 아예 풀백으로 거의 전업한 셈이 됐고 엄청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도 처음에는 미드필더 보다가 요즘에 풀백으로 좀 많이 나와요. 어쩌면 오스트리아는 대신 뛸 미드필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월클 풀백을 한 명 갖고 월드컵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대한민국과는 2006년에 이제 친선 대회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우리가 이제 1승을 했었고요. 김종용 기자의 예상 순위는 32강. 네, 네.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선수단인데 위에 말씀드린 아르나우토비치의 기복, 알라바가 솔직히 본선 때 안 다쳐 있는 상태라고 장난 못한다. 자비처도 좀 기복, 이런 좀 베테랑들이 못 넣을 수도 있거나 기복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 요소가 크다. 베스트 시나리오라면 엄청 센 팀인데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랑릭 감독의 역량을 발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포트2 마지막 팀 호주입니다. 피파 랭킹 26위. 포트2의 턱걸이 했고요. 이 다음이 이제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포트2 팀들에게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선 진출 7번째고요. 최고 성적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입니다. 아시아 지역 예선 C조 2위로 통과를 했고요. 포포비치 감독이 좀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팀도 뭐 3-4-3 내지는 3-4-2-1 포메이션을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조 1위가 조 2위였으니까. 하지만 잘 올라왔고요. 이 팀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 최고 성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때도 사실 전력은 이미 많이 나빠져 있었거든요. 네. 전력 이상의 끈끈한 좀 어떻게든 비비는 축구로 16강에 갈 수 있었던 그런 팀이고 그런 면모가 여전합니다. 네. 선수진이 확실히 과거에 비하면 좀 비두카 큐얼 시절 생각하면 네, 뭐 많이 뭐 케일 시절에 비해서도 그렇죠. 네, 많이 팀 내려온 케일도 느낌이 없고. 좀 있고 미첼 듀크가 젤비아 아닌가요? 네, 마체도 네. 젤비아의 이제 오세훈 나상호의 동료고 또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미셸 듀크 선수가 대표적으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의 호주를 상징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야, 무슨 비두카 케이힐이 최전방에 있던 팀에 뭐 제이리그가 최전방이야. 밖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듀크가 제일 중요했던 튀니지와의 지면 떨어진다 승부에 3골 넣어가지고 이겼고 그 1승 기반으로 16강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이상의 뭔가를 보여줬던 적이 있는 선수가 미첼 듀크입니다. 네. 대한민국과의 상대 전적은 9승 11무 9패로 동률입니다. 뭐 같은 포트 2에다가 같은 대륙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우리랑은 뭐 어딜 갔어도 안 만나는 팀이었고요. 일단 우리하고는 그 히딩크 감독으로도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 뭐 비교적 변방에서 대표팀 성공했던 게 한국, 호주, 러시아 네. 이 순서로 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호주를 2006년에 응원을 많이 했었죠. 네. 호주가 이기면 소리도 지르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용의 예상 순위는 32강. 네, 조별리그 통과는 하겠다. 예, 뭐 왜냐면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3위 해도 통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못한다고 보긴 힘들긴 해요. 포트 2인데. 네. 근데 그것도 턱걸이 할 것 같다. 그렇죠. 조편성을 봐야 예. 정확한 위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포트2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다루지 않은 팀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쵸. 뭐 우리니까요. 대한민국 분석은 별도의 영상이 이만큼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만 예상을 해보죠.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 조별리그 통과. 대한민국이? 네, 몇 위 할지. 조 1, 2, 3, 4위 중에서 네, 좀 2위 하겠죠. 조 2위, 예. 조 2위를 통과해서 최종 어느 정도까지? 최종이요. 저 16강. 16강. 16강 무조건 가야겠죠. 가면 네. 네, 무조건 없습니다. 네, 뭐 대진이나 조수청을 늘 말하지만 기존 16강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맞아요. 토너먼트 맞아요. 2번 이겨야 돼서. 거의 8강 느낌의 16강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우리와 조별리그에서 만날 일이 없지만 뭐 우리가 32강이든 16강이든 8강이든 올라가면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들입니다. 포트2 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